2023년 마지막 회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리가 높은데 밸류가 높아. 약간 좀 무섭죠. 약간 좀. 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오르고 약간 하향 안정화식으로 가버릴 수 있다. 특정 기업으로 또 한 번의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회죠. 그래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가 시즌 1, 2에서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고 임팩트가 있으셨던 그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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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결국 복귀하는 것으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을 잃어보면 돼. 복리가 중요한 만큼 현실 통제,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사실 자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전세가는 정확하게 첫 번의 구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요. 어떤 자산에 대한 수요를 크게 폭증시켰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은 투자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업라이즈 투자자문의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제가 올해 회사와 유튜브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전업 유튜버이자 뭐 기술에도 워낙 관심이 많은 김단태 김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 홍일점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전략에서도 홍일점으로 발군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지금 현재 채권 운용과 주식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배무성입니다. 예. 저는 세 분이 워낙 익숙하지만 각자는 또 어떠실지 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좀 알고 계시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문성 이사님은 딱 말씀하신 요 전세는 채권이다. 요게 좀 한때 되게 화제였죠. 화제였거든요. 섭외 받고 바로 계셔가지고 그분이네 약간 해가지고 그분이네.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저기 박소영 이사님도 사실 유튜브보다는 전 텔레그램으로 더 많이 봤고 사실 지금도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뭔가 더 약간 현지의 얘기들 같은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멘트 이제 딱 코멘트 주시면 그 프레임이 텍스트가 있어요. 캡처되거나 이제 아니면 텍스트가 되게 많이 돕니다. 제 주변에서. 그래서 그 옆에 있지 않지만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 분이 아닌가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멋진 말씀을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야말로 제가 진짜 오늘 단태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정말 보통 이렇게 유튜브 방송 찍을 때 흥분하지 않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콘텐츠를 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일부러 다른 분들 뷰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구독을 안 하는데 정말 유일하게 구독을 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채널 중에 하나가 단태님 채널이고, 전날에 뭐 CPI나 내지는 FOMC가 나오면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면 이미 올라와 있어요, 콘텐츠가. 그러면서 딱 시작하실 때 새벽 4시의 남자 김단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4시에 찍으셨다는 얘기는 2시부터 준비하셨다는 얘기고 대단하시다. 배 이사님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라이징 스타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사님을 한번 시간이 되면 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식사라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불러주십시오. 네. 배 이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 분과 겸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연예인들 이렇게 모시고 일반인이 같이 있는 듯한 인상인데, 사실 뭐 단태님이야 이제 예전부터 뭐 암호화폐나 미국장에 대해서 사실 이쪽으로 되게 좀 이렇게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챙겨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 박서연 이사님께서도 사실 되게 증권사에서 이제 전략이나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이미지가 보면은 주식을 좀 약간 무조건 약간 사는 쪽?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감이 있긴 한데 되게 그 와중에 되게 아주 신중한 쪽으로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텔레그램, 유튜브 각각 다 독자로서 오래된 팬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그 썰을 딱 풀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단테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를 좀 나오게 돼서 네네. 그 좀 쉬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여행도 약간 해외 다녀오고.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던 게 이제 뭐 모로코 같은데. 모로코에서 혹시 뭐 투자할 뭐 그런 거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장어 정말 그런 순수히 관광으로 간 거고. 순수히 관광. 이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책을 발표를 해서 예. 5월 달에 나갔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반응 워낙 좋죠. 출판 시장 자체가 네. 과거보다 많이 침체가 돼가지고 뭐 생각보다는 뭐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제 이게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었는데 해외 쪽의 판권도 오, 예. 조금 많이 나갔어요. 오. 뭐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뭐 이런 쪽까지 지금 판권이 수출이 돼가지고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뭔가 외연의 확장이 딱 나타났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네. 배 이사님도 올해 버킷리스트는 하나 완성하신 건가요? 어떠셨나요? 그래서 전 버킷리스트라기보다는 좀 약간 따뜻할 때 외로웠고 찬바람 부니까 좀 외로움이 해소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채권 시장이 연초에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채권 가격 계속 강해진다 이런 뷰가 대다수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 혼자 그냥 지금 너무 금리 좀 시장금리 좀 낮아졌고 하반기에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 사실 남들 대다수가 얘기한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게 되게 정서적으로 그렇죠. 힘든 네, 거거든요. 영리한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실제로 금리가 좀 올라와 주면서 외로움이 좀 해소가 된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저기 세 분 다 올해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말씀은 박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략 쪽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지난 한 해 주식 시장하고 투자 자산 시장 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는지,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금리를 워낙 많이 올렸고 올해까지 사실은 중반까지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과연 좋을 수 있겠냐라는 비관론에서 많이 출발을 네. 했었습니다. 아마 결산하면서 느끼시겠지만은 나스닥은 지금 올해 30%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도 지금 한 18% 정도 상승을 한 상태이고, 코스피, 코스닥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제 15% 정도 전후에 네네.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라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을 거고 네네. 물가도 더 이상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망가지지는 않겠구나, 어떻게든지 자산 시장이 좀 돌아가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올해 좀 이렇게 제가 결산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자산이 혹시 뭘 것 같으신가요? 올해요. 코인 아닌가요? 저도 그냥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자산군을 결산을 해보니까요, 올해 비트코인이 100% 올랐습니다. 뭐 올해 뭐 나스닥도 좋았고 S&P 500도 좋았고 뭐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 좋았던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 에셋 클래스로 보면 비트코인이 100%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다시 물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변하면서 가장 위험 자산의 끝단에 있는 이런 커런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오셨을 때 올해 중반 정도 그때부터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자라는 뷰를 좀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는 뭐였는지 그것도 간단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상 상반기가 아까 이제 배 이사님도 네. 말씀을 하셨지만 물가도 이제 많이 잡혔고 금리도 이제 떨어질 거니까 이제는 물가와 금리 이슈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낙관론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도 연결되는 이슈긴 한데요. 과연 금리와 물가 이슈가 완전히 끝났느냐?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년 전망도 달라질 건데, 네네.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9월, 10월, 11월까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바텀 피싱, 네. 저가에 좀 사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고물가 고금리라는 상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느냐? 네. 앞으로 금리를 정말 연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2번, 3번 내릴 수 있겠느냐?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이 또 연말에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배 이사님께서는 올해 보시면은 이 채권하고 부동산 시장 둘 다 아주 드라마틱한 시장이었어요. 실제 일정이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워낙 소득 대비 집값이 워낙 높아서 집을 사려면 많은 부채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가 부동산 수요를 이제 좌우하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거죠. 근데 사실 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거는 시장 금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 금리를 좌우한 게 또 미국의 시장 금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던 약간 그런 한 해였거든요. 상반기에 워낙에 시장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금리 시대로 회귀 이런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채권도 부동산도 다 같이 이제 가격이 반등했었던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하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면서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이제 먼저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추석 전후해서 좀 수요가 굉장히 좀 약해진 국면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 아주 약간 후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능이 너무 좋은 거야. 채권 시장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통화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 내년도에 선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재정을 줄일 수 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보수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